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뇌수막염의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랑, 그리고 저희 집 이제 저희 앙리가 이제 처방받은 약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제가 어떤 자세로 강아지한테 해줘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집 앙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수막염 판정받은 지 한 일주일하고 좀 더 지나긴 했는데, 뇌수막염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인가, 그래서 보통 병균이 이제 저희 몸 안에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가 그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 지금 저희 집 강아지 앙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서 병균이 들어오면은 저희 집 앙리 자기의 뇌를 공격하는 질환을 이제 앓고 있어요. 뇌내성 질환. 그래서 최대한 그 면역을 억제시켜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약물로 연명해 가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발작을 했을 때는 아마 올해 2021년 2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 발견하셨었는데, 그때 저는 보진 못했고 얘기만 들었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피 검사하고 엑스라이만 진행을 했었어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때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발작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MRI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보통 발작을 일으키면은 또 금세 발작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그때 2월에 3번 정도의 발작을 했는데 3번 하고 나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던 상황이라, 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무섭기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외면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뇌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 주워 먹어서 그때 당시에 발작을 일으킨 거였고, 소화가 다 돼서 피검사나 엑스레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어, 저 요 근래 2주 전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발작을 일으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목격을 해서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뇌외성, 이제 엑스레이나 피 검사를 먼저 하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은 뇌내성으로 판정을 해서 이제 MRI를 찍게 된다고 해요. 음, 뇌내성에서도 사실 5가지의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종양, 두 번째는 뇌수막염, 세 번째는 뇌수두증, 네 번째는 감염, 다섯 번째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뇌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발작을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이건 수의학에서도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라 특정 지을 수 없다고 해서 특발성이라고 그냥 포괄지어서 병명을 이제 진단 결과를 내더라고요. 보통 뭐 사실 이 내내성 자체가 웬만하면 내내성으로 가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 내내성 간다고 하면은 특발성으로 판정을 받긴 좀 희망했었어요. 저희 앙리 같은 경우에는 뇌내성으로 일단 판단을 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특발성이 제일 앙리한테 고생시키지 않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감염하고 뇌수막염은 최대한
피해하고 싶었던 게 예후가 제일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막내가 뇌수막염을 판정을 받았고, 그때 이제 판정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저희 집 강아지를 케어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들었을 때 많이 좌절하고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얘기를 해주는 게 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라도 어, 짚고 넘어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좀 불만으로, 컴플레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알려야 될 부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날 많이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무너졌었어요, 첫날은. 그리고 그때 어, 저희 부모님이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경황도 없고, 그리고 많이 무너진 상태여서 제대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다 들어준 상태였고, 첫날 사실 그 판정 결과를 들었을 때는 음, 사실 좀 외면하고 싶었어요. 좀 과잉 진료다. 아니면 과잉 진료가 아니면은 그냥 약을 먹이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내자. 왜냐하면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100명 정도의 강아지를 치료한 경험이 있으신데, 가장 오래 산 강아지가 5년이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3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명이. 그리고 이 예방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염두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워스트 케이스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 2일치를 버티면은 일주일치를 처방을 해주고, 그 일주일을 버티면은 이제 한 달치를 처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명해 나가는 구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틀이 가장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무너져 내렸죠. 그 이틀치를 처방을 받았을 때, 뭐 이틀치라고는 하지만 일주일을 처방해 주시긴 했는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길어야 300일이면은 차라리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사실 그 약을 처방한 순간부터 근 2주 의사 선생님의 그 진찰이나 이제 스테로이드의 양을 줄이기 전까지는 산책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막리를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약물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바깥 구경 더 많이 시켜주고, 살아 있을 동안은 좋은 거 많이 먹이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가족끼리 이제 뇌수막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빠른 발견,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계속 치료 과정을 빨리 밟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완치는 없지만 예방을 해 나가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냥 냅두자고 하면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발작의 주기가 더 점점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집 사실 발작을 하는 거 자체가 강아지들한테는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발작을 최대한 안 시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작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 약물 처방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처방을
12시간 간격으로 먹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은 게 총 3가지예요. 보면은 이 가루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랑 이제 MMF라는 건데, MMF 스테로이드 양이 한 1mg,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MMF라는 뭐 그런 내수막염을 처방하기 위한 약물이 되게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효능이 좋다고 이제 나타난 게 이 MMF라는 성분이고, 그 MMF랑 이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루에는 이제 1mg이 스테로이드 양이 1mg이 있는 거고, 이 스테로이드의 양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요.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구토나 설사, 뭐 무기력증, 뭐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하고, 이걸 먹었을 때는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간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처방을 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고 이틀 후, 일주일 후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걸 먹이기 전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 보호제인데, 이걸 먹이기 2시간 전에 이 위 보호제를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작용 증상으로 이제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집 막내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지금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새 거인 상태인데, 지사제를 처방해 주신 거고, 혹여나 설사를 할 때는 이 지사제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이 3가지 다 지금 눈금만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주셨는데 2cc만큼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2cc, 2cc, 2cc. 그래서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먹이기 2시간 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가루잖아요. 그래서 물에 희석시켜서 먹여야 되는데, 이 가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가루를 다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꿀팁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이랑 섞기보다는 이제 설탕 같은 걸 좀 녹여가지고 이 가루랑 같이 섞어가지고 강아지 먹여주면은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먹이고, 뭐 저희 집 막내는 사과나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 고구마를 꼭 먹여주면은 이제 다음번 약물을 먹을 때도 강아지가 좀 되게 싫어하지 않는 기색을 갖고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일에 2회 2번씩 평생 먹여야 되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이나 바깥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일에 2회씩 주기를 꼭 지켜서 먹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해주거나 저희 아빠가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점심 12시, 밤 12시 이렇게 먹이고 있고, 이렇게 2회씩 먹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거든요, 강아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가장 무너지면서 가장 슬펐던 게, 너무 잘 못해줬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했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어요. 뭐 이제 예후가 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고, 좀 희망적인 얘기나 좀 그런 걸 좀 접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좀 찾기가 어려웠었어요, 첫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어떤 유튜브님께서 2년 전에 올린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최근까지 계속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많은 희망을 얻었고, 저도 저희 앙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기록을 남겨서 다른 분들이 이런 다른 분들 애기 강아지가 이런 내수막염 판정을 받았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좀 다른 분들한테 좀 희망의 끈이나 뭐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가장 베스트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다른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방하면서 말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수의학이 조금 더 발달을 해서 이런 질병에 대한 좋은 차선책 아니면은 좋은 예방법이 더 나와가지고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은 좋겠다라는 희망을 안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